예, 지금부터 고2 2020년 9월 모의고사 편익, 그 다음에 한계 비용, 그 다음에 평균 비용,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되었던 그 경제학 지문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경제학 들어가기라고 하는 것의 일부분을 발췌하고 만들어진 모의고사 문제이고요. 이 지문이 경제 지문인데다가 여러 가지 수식 계산이나 이런 것들, 내용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제 지문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 보여준다고 봐서 요약과 함께 내용 설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가계, 기업, 정부는 경제 주체로서 가계는 소비, 기업은 생산, 정부는 정책 결정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때라고 했는데 지금 경제 주체로서, 경제 주체라고 하는 것을 셋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계, 그 다음에 가계는 소비, 그 다음에 기업은 생산, 정부는 지금 정책 결정 시 합리적인 선택, 정책 결정,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부분에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노력한다. 이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경제 지문의 기본입니다. 일단 어떤 공식화되어 있는 것들은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편익이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이익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순수한 이익은 당연히 뭐에서 뭘 빼겠습니까? 예, 비용에서, 아니죠. 비용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에서,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걸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편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편익에서 뭐를 뺀다? 이익. 편익에서, 이익에서 비용을 뺀, 자, 요게 순편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편익이란 개념이 계속 정의에 의해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편익이란 어떤 선택을 할 때 얻는 이득이다. 얻는 이득으로 기업의 판매 수입과 같은 금전적인 것이나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정신적 만족감 같은 것이다. 자, 금전적인 것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정신적 만족감 둘. 자, 요걸 다 포함한답니다. 자, 비금전적인 것을 말한다. 비용이란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것이다. 자, 여기선 암묵적 비용 중 큰 것, 그리고 명시적 비용을 합한 것. 자, 계속 개념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자, 지금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눈다고 그랬냐면, 편익은 금전적인 것에다가, 자, 그 다음에 소비자의 상품을 소비하는 정신적 만족감을 포함한 것이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가치. 자, 그 다음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암묵적 비용과, 자,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을 합한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암묵적 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 그래서 포기한 대안의 그 가치, 요걸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은 그 선택을 할 때 화폐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어떤 상품을 샀을 때 그 선택한 것에 의한 화폐 가치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고 있어서 경제지문은 물론 여기는 설명을 위해서 옆에다가 요약을 했지만은요, 여러분들은 그 각각의 개념에 대한 것에 이해가 안 되는 것, 편익이라는 말이라든가 비용이라든 말, 또 특히 이런 것들에 표시를 해가면서 읽어가는 쪽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A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 A라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읽으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편익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 점점 커지는데,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편익은 어떨 때요?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자, 요게 서로 같을 때 커지는데, 한계 편익은 어떤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며, 자, 요게 어떤 선택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며, 한계 비용은 그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중요한 거 하나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서로 같아질 때, 이때가 순편익이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게 지금 포인트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 여기는 예를 들었으니까 빨리 읽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펜을 한 개 더 살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의 한계 편익을 볼펜을 한 개 더 사는데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며, 한계 비용은 볼펜을 한 개 더 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이다.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한 개를 더 살 때 드는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자 본다고 하는데요. 이윤 극대화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했다. 기업 입장에서 한계 비용은 상품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 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며, 기업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한계 비용은 생산량을 하나 증가시키는데 드는 비용이며, 그 다음에 한계 수입은 상품을 한 단계 더 생산하여 판매할 때 추가로 드는 수입이다.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라면 상품의 시장 가격은 그 자체가 한계 수입이 된다. 자, 중요합니다. 여기 상품의 시장 가격 그 자체가 한계 수입이 된다. 자, 요게 중요해요. 자, 일단 기업에 있어서 이 이유는, 자, 기업 입장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자,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극대화되는 요 비용이 요때는 언제냐면 한계 비용과
비용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계 수입이 같을 때인데 그 한계 수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요거는 같은 말로 시장 가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되어 있고 거래된 상품이 동질적이므로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즉, 자, 기업이나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 가격을, 자, 요거는 그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품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이 기업의 한계 수입이 된다. 상품을 사람들이 증가하여 상품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오른다면 그런다면 한계 수입도 그만큼 동일하게 오른다. 한계 수입도 같이 동일하게 오른다. 즉 시장 가격이 자 수요가 증가해서 시장 가격이 증가를 하면 그러면 한계 수입도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이익이라는 거에서 요 기업에 있어서의 이윤이 어떻게 나느냐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 세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업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손실이 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업은 자, 요거를 일치하도록 해서 이윤을 극대화한답니다. 자, 그런데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큰 경우 자, 일단 한계 비용하고 한계 수입하고 이게 한계 수입이 일치한다. 서로 일치하는 경우 이때가 이윤이 극대화, 이때가 이윤이 극대화, 이윤이 최대치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이 그 한계 수입보다 어떨 때요? 클 때는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더 줄일 때 그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이 자, 한 단위 줄일 때요. 한 단위 더 줄일 때 그로 인해 추가로 절약되는 비용이 줄어든 수입보다 크므로 생산량을 줄여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다. 즉 어떤 거요? 한계 일단은 생산량을 다운시켜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와 반대면은 한계 비용보다 한계 수입이 더 클 때는 생산량을 늘리겠죠. 늘려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이 한계 비용이라는 거는요, 이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어떤 그러니까 뭐 김밥 같은 것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김밥 한 줄을 갖다가 만들려고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김 한 장, 뭐 안에 들어가는 뭐 야채 하나, 달걀 하나 이런 식으로 구입할 수가 없죠. 보통 김밥 하나 만들겠다고 했을 때 나는 한 줄을 먹고 싶지만은 김밥을 산다고 했을 때는 한 장씩 팔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 장을 사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 재료들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한 줄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내가 한 줄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줄을 더 추가하겠다 그러면 기존의 재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존에 만들어 놓은 재료들이 있으니까 갖고 있는 재료가 있으니까 그 한 줄을 만드는 데는 비용이 적게 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위를 늘리는데 한
하나를 더 만드는데 비용은 상대적으로 처음에 만들었던 것보다 비용은 적게 드는 데 비해서 똑같은 이익, 한 줄을 더 만들었다라는 이익은 더 많이 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줄고 수익은 더 나는 상황.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재료 자체가 아예 모자라서 이걸 다 사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걸 넘어서는 수단이 있을 거예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수단. 그때 되면 더 이상 생산하는 것은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생산을 계속할 때 이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생산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손실을 볼 수 있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다. 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확인해 본답니다. 발생하는 때.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균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 비용은 어떤 양의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자, 평균 비용은 어떤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거랍니다. 그래서 자, 네 번째 단락은 어떨 때 필요하다고요? 자, 손실 발생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시기나 경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뭘 얘기하느냐면 평균 비용이라는 걸 따진답니다. 평균 비용은 당연하겠죠. 자, 어떻게 돼요? 총 비용을 총 비용으로 자,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답니다. 자, 해서 이걸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상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데 드는 평균적인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서 총비용은, 자, 그리고 여기서 총비용, 자, 이제 또 쪼개지네요. 여기서 총비용은 뭐와 뭐로 나눠지느냐면 고정비용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가변비용인가요? 자,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정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비용,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모두 영향을 받는다. 자, 이 한계비용이라는 건 요거 한계비용은 요것만 영향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 평균비용은 요 전부 다 영향을 받는답니다. 고정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산량이 많은 적든 똑같이 내야 되는, 자, 고정비용이라는 건 임대료, 고정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 임대료라든가, 가변비용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달라지는 비용으로 각종 재료비, 상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고용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자, 그 가변비용이라는 것은 재료비, 그러니까 뭔가 하게 되면 추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급되는 보수,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는 게 가변비용. 자, 그렇다면 기업은 손실이 발생하는지 평균 비용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언제라도 가능한 완전비용.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게 가능하답니다. 가능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 있다고 해보자. 이 기업은 평균 비용을 상품의 시장 가격과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 자,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에, 자, 여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생산량이 얼마이든 그 가격에 상품을 판매해 보았자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손실을 보게 된답니다. 자, 평균 비용이 쭉 있는데요. 뭐 저기 처음에 보다는 평균 비용이 좀 더 떨어지다가 또 올라가는 이 상황이 될 텐데, 그런데 그거보다 어떻다고요? 평균 비용이 있는데 가격이 그거보다 낮다. 즉 어떤 경우가 되든 간에 계속 그 수입보다, 그러니까 이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입된 중비용을 전부 회수해 손실 발생 막는 것이 현실 결정일 수 있다. 의도한 생산량에서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 자,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 이윤이 남는다. 즉 당연하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그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 이윤이 남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도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생산을 계속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 해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마지막 단락에서, 자, 우리는 정리했던 것이요. 자, 어느 경우에 여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걸 알기 위해서 평균 비용이라는 걸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뭐보다,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어떻다고요?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떤 경우가 간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요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문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좀 살펴보긴 할 텐데요. 바로바로 같이 보는 건 아니어서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개 방식 보면요.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의 장점. 제시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의 과정한다. 자, 합리적 선택의 장점 아니죠. 어떨 때 손해가 나고 어떨 때 이익이 나는지, 그걸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 혹은 시장 가격, 평균 비용, 한계 비용, 요런 걸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책임 두 번째 나오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경제 주체가 되기 위한 조건. 경제 주체요? 정부가 될 거냐, 기업이 될 거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그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 생산과 관련된 요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돈이 드니까 이거 어느 때 그 의사결정, 이걸 생산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만족감이 한계 편익, 그러니까 한계 수입, 내가 얻는 요거보다 만족감이 클 때, 이때 당연히 사겠죠. 그 다음에 생산도 뭡니까? 이익이 한계 비용보다 클 때, 그때 이거는 그 크거나 같을 때까지, 그때까지 생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려움을 원인에 따라 분류한다. 전혀 관련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4번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총 비용에서 고정 비용을 제외하면, 자, 총 비용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요? 총 비용은 고정 비용에다가 가변 비용을 합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을 빼면 나머지가 가변 비용을 빼면 고정 비용,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소비자는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자, 요거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시장을 하는 생산자 역시도 시장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과 관계없이 기업이 매달 똑같이 내야 하는 임대료는 한계 비용에 영향을 준다. 자, 이거는 고정 비용입니다. 고정 비용은 마침 딱 옆에 정리를 해놨네요. 그 고정 비용은 어디에만, 자, 한계 비용은 가변 비용, 요거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이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의 영향을 다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우린 답이 3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은 총 생산이 생산된 상품이 똑같이 배분되었을 때 얼마인지 나타내는 것이다. 총 비용이, 그렇죠. 이게 상품 하나하나 요 공식을 그대로 말로 풀어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편익을 주는 대안이 여러 개 있을 때, 이익을 주는 여러 개 있을 때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쵸? 자, 같은 편익, 이익이 큰 게, 자, 이익은 같은데, 그럼 뭐죠? 비용이 적어야 상대적으로 이 차이가 클 때 나는 만족감이 클 겁니다. 당연히 이익이 크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 좀 더 싼 걸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답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 그랬는데요. 자, 기억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평균 비용은 한계 비용과 더불어 기업이 생산에 관해 의사할 때 유용하다.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 자, 이 둘 다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한계 비용은,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은, 요거는 평균 비용은 손실이 언제 나느냐 이걸 알 수 있다고 그랬고요. 한계 비용은 한계 비용과 시장 가격이 요건 서로 같을 때,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이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클 때 이때 손실이 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계 비용은 그 최대 이익이 언제 나느냐 요걸 알 수 있는 것,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이 얼마인지, 한계 비용은 가변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자, 요걸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가변 비용, 고정 비용 이런 거 아니고요. 평균 비용은 시장 가격이 왜 오르는지, 한계 비용이 시장 가격이 왜 떨어지는지 알아볼 때, 그게 아니고 지금 요거대로 한계 비용은 생산을 멈춰야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한계 비용이 드는 것은, 자, 일단 생산 비용은 생산을 멈춰야 하는 시기, 즉 손실이 나니까 그만 만들어야 돼 하는 시기 언제인지,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이 얼마인지, 자, 요거 잠깐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는 맞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은 생산을 중단할 만한 상품 가격이 얼마인지, 생산 중단, 예, 그러니까 멈춘다나 중단, 여기는 맞습니다. 지금 어떠냐면은 손실 날 때 그때 중단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윤을 늘리기 위해 도달해야 할 생산량, 이윤이 최대가 되는 점이니까, 자, 이윤을 늘린다. 네, 요거하고 관련되는 게 지금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암묵적 비용이 뭔지는 좀 앞으로 가서 암묵적 비용은, 자, 그 암묵적 비용은, 잠시만요.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것. 암묵적 비용은 어떤 선택을 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 예, 암묵적 비용이라는 건 선택한 것에 의해서 포기한 것의 가치랍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했을 때 내가 어떤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이걸 안 했을 때 그 포기한 것에 대한 가치, 아, 이거는 7,000원이고 이거 8,000원이야. 내가 이거 안 먹고 이걸 선택했어. 그럼 1,000원 이익을 받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만족감은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선택하고 안 했을 때 거기에 포기한 것의 가치, 그것이 암묵적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거는 관계가 없죠. 자, 그 다음에요. 211번 보겠습니다. 이 지문이 이제 또 경제 지문에서 나오는 거에서 꽤 어려운 지문이 돼요. 요거는 별표를 좀 쳐주시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3,000원을 가지고 간 갑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3,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갔대요. 가지고 가게에 간 갑은 각각 1,000원인, 각각 1,000원이에요. 각각 1,000원인 무슨 과자하고 그 다음에 자, 요런 과자, 그 다음 음료수를 사고 싶지만 먼저 무슨 과자 소비량을 합리선택에 결정하기로 했다. 자, 과자 소비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아래 표와 같다. 비용에는 갑이 과자 소비로 포기한 음료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해 반영했으며, 편익은 과자 소비의 만족감을 고려해 각 소비량만큼 과자를 사기 위해 갑이 모든 것은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비용, 편익이 자, 이렇게 된대요. 자, 일단 갑이 과자 소비를 통해 얻는 순편익은 자, 그러면 순편익 계산해 볼게요. 자, 순편익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편익에서 비용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편익이 4,000인데 2,500이니까 요거는 얼마냐면 1,50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편익은 5,500, 7,500 해서 2,000이 아니라 지금 두 개를 샀잖아요. 두 개를 샀으니까 하나로 평균 잡아서 생각을 하면 지금 2,000이죠. 평균 1,000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으로 갔을 때 여기는 전체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3개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렇게 해서 2,000이 나왔는데 여기는 3개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500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순편익은 요 뒤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갑이 과자 소비량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과자를 샀다면 음료수 값은 음료수 한 개 값이 남겠다. 지금 그 합리적, 지금 3,000원을 갖고 있습니다. 3,000원을 갖고 있으니까 이 3,000원을 가지고 어떤 걸 사는 게 좋겠다. 그 1,000원을 가지고 각각 1,000원인 거, 그 두 개를 샀을 때 뭐가 같을 때가 그 저기 합리적 선택, 즉 뭐냐면 최대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는 언제 나오겠냐면 한 개 수입과 한 개 편익이, 한 개 비용이 서로 같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 비용은 한 개를 구입할 때예요. 따라서 지금 한 개를 더 구입할 때, 여기서 요거 한 개 더 구입하면 지금 이 편익은 지금 한 개 수입이 1,000만큼 올라갑니다. 한 개에 대해서. 자, 근데 비용도 요거 지금 가격이 하나씩 1,000원씩이라고 그랬으니까 비용도 1,000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두 개일 때가 지금 합리적으로 선택한 게 됩니다. 이때가 편익과 그 한 개 비용과 편익이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2,000원을 써서 두 개를 살 테니까 음료수 값 하나 1,000원이 남는다. 예, 맞는 거고요. 여기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 요것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게 지금 서로 같아지는 시점이다 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갑이 과자 소비량을 0에서 한 개씩 늘릴 때마다 얻는 한 개 편익은 점점 줄겠군. 지금 줄고 있죠. 하나를 했을 때 한 개 편익 1,500, 그 다음에 1,000, 여기 3개 했을 때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과자 소비량을 2개에서 3개로 늘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은 추가로 얻는 만족감보다 크겠군. 예, 요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럼 우린 안 해도 5번이 답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과자를 사기 위해 포기한 음료수의 금전적 가치는 과자를 구입하는 개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작아져. 이거는 금전적 가치라고 하는 건 그 하나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만족감이나 이런 거랑 관계없어요. 금전적 가치라고 그랬으니까 금전적 가치는 그냥 액면가 그대로 1,000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되니까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니라 여긴 동일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다음 문제 212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어느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관련된 비용과 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게 저기 그래프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네요. 잠시만. 잠시만 그래프 좀 그려놓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하나 빠졌네요. 여기. 자, 조금 좀 잠시 시간을 좀 주세요. 자, 요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 지금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됐고요. P1 그 다음에 P0 그 다음에 P2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게 한계 곡선이랍니다. 그리고 요게 그 평균 비용 곡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에서 이렇게 닿는 게 지금 Q0 그 다음에 여기 닿은 자리가 Q1 그 다음에 이렇게 닿는 자리가 Q3 선생님 편집상 편집하다가 Q2요. 요 그래프 하나를 빼먹었네요. 자, 이렇게 지금 되고 이쪽이 생산량이고 자, 이쪽이 시장 가격 비용 또는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생산량을 Q0으로 유지하면 평균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작아지므로 이윤이 극대화된다. 자, 여기선 적절한 겁니다. 이윤의 극대화는 뭐랑 관련되냐면 한계 수입과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이 서로 동일할 때, 즉 시장 가격과 한계 비용이 서로 동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Q1에서의 이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 여기가 이윤이 극대화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생산량을 Q2로 늘린답니다. Q2로,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윤이 극대화된다? 아니겠고요. 자, 그 다음에 Q2로 늘리면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커지므로 Q2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한계 수입은 여기에요. 자, 그러니까 한계 수입은 무조건 여기 고정되어 있습니다. P1으로 0으로. 그래서 늘리면 비용이 증가하므로
이윤은 남지 않는다. 이윤이 남지 않는 게 아니라 이윤의 양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다 어느 시점에는 그 이윤이 그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이윤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생산할 때 이게 같은 게 아니고 시장 그 전체 이익은 이미 나 있는 상황에서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 이윤을 남긴 상황에서 물건을 더 만들면서 이제 손실을 볼 텐데 손해를 볼 텐데 그 하나 더 만들 때마다 손을 볼 텐데 이 중에서 얼마를 깎아 먹을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커즘으로 이윤이 남지 않는다. 전혀 이윤이 남지 않는다라는 말은 잘못된 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P1으로 유지되면 P1으로 가격이 유지되면 생산량을 이쪽으로 줄여도 한계 비용이 모두 주기 때문에 이윤에는 변함이 없다. 자, 이걸 여기로 생산량을 줄이면 여기가 지금 최대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줄여버리면 지금 그 줄여버리면 이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 거기에 그러니까 그 이윤이 최대가 되는 게 아니라 비용은 계속 늘어나가지고 이윤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윤은 줄게 되겠죠. 평균 비용 모두 준다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의 감소로 시장 수요의 감소 P1이 된다. 즉 시장 가격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생산량 Q1으로 줄여야 평균 비용이 제일 작게 들어가면 손실을 0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손실은 어떻게 되느냐면 평균 비용과 그 다음에 그 시장 가격 이익, 순익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그 평균 비용이 커지면 손실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긴 지금 어떠냐면 이 P1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평균 비용 곡선 요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점이 여긴데 그거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시장 가격이 책정이 된다면 이건 어떻게 하더라도 손실이 0이 아니라 무조건 손실이 더 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닌 것부터 다 주고 나니까 5번인데요. 시장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P2가 되면 P2로 됐답니다. 그러면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커짐으로 생산량을 혜택에 가깝게 늘릴수록 자, 한계 비용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이윤이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 만나는 점 한계 비용이 이렇게 만나는 점 이거랑 평균 비용 말고 한계 비용이 만나는 점 여기는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지만은요 해서 Q2에 가깝다. 자, 요 P2하고 요거 만나는 점까지가 있을 때 극대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생산량을 가깝게 증가시킬수록 이윤이 늘어난다. 뭐 완전히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212번은 요게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입니다. A와 가장 가까운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여기서 평가를 내린다. 요거는 판단의 의미입니다. 판단하다의 의미. 다른 말로 바꿔보거나 어휘 문제에서 동일한 문제는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A 부분, 지금 A가 어디 있나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 있네요. 자, A라고 됐는데 바로 밑에 있는데 문장을 보면 합리적인 한계 수입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자,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합리적인 판단. 자, 내리다라는 말에 이건 결정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지금 다 똑같은 거에 찾는 방법은요. 일단 내리다 앞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문장 형태가 비슷하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목적어가 있는 것 중에 찾으셔야 됩니다. 자, 요거 그 다음에 내리려면 그 다음에 글을 다 목적어가 있네요. 기차에서 내리면서 얘는 안 되겠고요. 나머지 목적어가 있는데 판단하다, 결정하다의 의미. 그러면 이거는 통보하다라는 정도의 의미,
그 다음에 이건 통보, 그 다음에 이건 옮기다의 의미네요. 옮기다, 이동시키다. 이건 삭제하다의 의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경제지문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기 나름대로 요 관계들을 그 수학 공식 정리하듯이 계속 요약해보는 연습, 요게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